첫 번째 코너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화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원일지 불협화음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 묘수는 뭘까 한번 잡아봤는데요. 휴가 복귀 후에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또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도스태핑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국민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또 뭐 초심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골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네. 오늘 같은 날씨에 막걸리 파전 해놓고 딱 듣기 좋은 날씨인데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국민만 바라보겠다. 국민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 당신이 국민일까 아니면 지지율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현철의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 출기 발언 좀 듣고 말씀 나눠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네. 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과제도 참 많고요. 뭐부터 처리를 좀 차근차근 해야 될까요, 장 이사장님? 일단 저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어느 했습니다. 분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느냐, 네. 정부 여당 전체가.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길에 출근길 문답하면서 냈던 메시지나 어떤 태도, 예. 자세를 보게 되면 네. 많은 언론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분한 어조로 일부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 와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호된 질책도 생각한다라는 워딩이 나왔거든요. 이 말씀은 네. 지금 지지율 하락 국면을 야당 탓, 언론 탓하는 메시지들이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 인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서 예.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해결책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 오늘 오전 동아일보 단독 보도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을 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진행 사항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무조건 버티겠다가 아니라 그 입학 연령 하향 등으로 좀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결국 위기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이 해법 중 하나일 것이거든요.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지만요. 네, 장관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카드도 나올 수 있게 되고 네.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지율 회복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카드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이건 야당 탓이다, 언론 탓이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에서는 해법이 안 나오죠. 네.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고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좀 이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를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 뭔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걸쳐서 다시 한 번 더 바짝 낮은 자세가 강조되겠구나. 이제 이 정당도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같은 경우
경우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뭔가 변화나 새 신책이 나올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쇄신안이나 개혁안 등이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행정관께서도 뭐 비슷한 느낌이셨나요? 오늘 지금 출근을 했지만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그 출근길 문답에서 그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좀 보이도록 배치도 좀 바꾸고 카메라 앵글을 좀 네, 바꿨죠. 앵글 좀 네. 바꾸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처음으로 이런 휴식 시간을 가졌다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 좀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조금 나도 주의를 살펴봤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빨리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근데 어저께 예, 이제 그 언론 기자분들하고 몇 분 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네.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언론 쪽에서는. 그래요? 왜 저한테는 예. 전화 안 하시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광복절이고 네. 그 다음 주가 이제 100일 되는 주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 17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주간 안에 조금 차분하게 정리정돈을 하시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빨리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거 없으면 사실 아직도 이 지지율이 충분히 다 악재들이 반영이 지금 충분히 다 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준팡님, 아니 이제 90일인데 초심이면 며칠 차가 조심인지 궁금하다 하시고, 이방원님, 욕먹을 각오하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하시고요. 믿음으로 희망을 말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국민들 좀 살려주이소 경제가 좀 안정되기를이라고 찬희님 말씀하십니다. 그 그래픽 좀 잠깐 볼까요? 지금 산적한 과제들 보면 좀 나오는 것처럼 뭐 업무 보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해야 되고요. 광복절 사면 누구 할 건지 뭐 내일 법무부 심사도 있다고 하는데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8월 17일은 취임 10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할지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음 주 당장 추석입니다.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등 막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29.3%, 부정평가가 67.8%로 8월 첫 주 이렇게 조사가 지금 됐는데 다른 여론사에서는 또 부정평가가 70%까지 올라갔다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67.8, 29.3 이렇게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지지하는가에 대한 집계입니다. 8월 첫 주차 민주당이 48.5로 전주보다 한 2.5% 정도 올랐고 국민의힘은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인식의 변화 필요하다. 또 낮은 자세로 일단 도어 스태핑을 임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하셨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제들 포함해서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인식을 변화했다라고 치고요. 일단은 두 가지가 네. 중요한데요. 좀 거시적인 대책으로 보자면 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는 그랜드 슬로건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굉장히 뜨거운 화두를 던졌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네네네.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주로 다뤘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소득주도 성장을 민간 주도로 또 탈원전했던 걸 다시 원전하는 방향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문 정부의 어떤 정책적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직 안 보여요.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가 있었고 MB 정부에서는 녹색 경제가 있었죠. 네. 그러한 굵직굵직한 그랜드 슬로건이 나와야 언론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 또 여론도 이게 맞다 틀리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전선이 어쨌든 비전의 형성이 되는데 네. 지금 비전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구급 행정요원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네.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잔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판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그랜드 슬로건이 안 보인다. 네. 지금 기재부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등용되어 있는데
현상 관리, 위기 관리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나라가 5년 동안 이거 하나만큼 하겠다라는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좀 거시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하나는요? 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예, 있어서는 예. 저는 교체할 참모들은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역시 봅니다. 인적 쇄신. 그게 이제 내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아마 여론조사 안 해봤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사람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박순애 교육부 장관 뽑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또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까 특히 가정주부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결국 취향 연령 인하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하향에서부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교체할 참모 무조건 야당이 비판한다고 다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건 정도가 넘어섰다. 국민께 너무 많은 불편함을 드렸다 싶은 이 참모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교체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대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거대한 비전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또 인적 쇄신을 할 거면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은영 행정관께서는 뭘 좀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네. 일단은 인적 쇄신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시간 끌면 안 되고 지금 당도 상황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보니까. 콕 집으면 역시 박순애 인적 쇄신. 장관이. 예, 박순애 장관 플러스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한두 명은 좀 경질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정무수석 경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지금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 같아요. 물론 네. 그분이 뭐 크게 역할은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소통도 지금 정부수석이 이제 그거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만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도 추석이 지금 다가와 있다고 다음 하셨잖아요. 달이죠. 네. 금방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 국정 아젠다와 관련한 입법 보완, 입법의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지 요거를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난 그 대선 공약으로 공약이었죠.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니까 이런 거를 국정 아젠다로 해놓고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야당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 뭔가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를 좀 천명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언론과의 관계. 오늘 그 도스태핑에서도 언론이 도와줘야 저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다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론과의 좀 잦은 그 소통 이것도 같이 하겠다라는 걸 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산하님 대통령은 처음이라 그래요 하시고 청풍명월님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하라고 응원합시다.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것은 나라가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시고 야묘사령권님 민주당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른이 의미 있으십니다. 자, 일단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설이 나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뭐 박순애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전면 인적 쇄신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읍참마속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사실 오늘 아침 일찍 뭐 조간 보도부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뭐 사퇴할 것 같다. 오늘 중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번 주 중이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교육부가 기자들이 뭐 많이 물어봤겠죠.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애 장관께서는 내일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데 그 일정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퇴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일지 아니면 딱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언급만 정말 말 그대로 하는 걸지 아직 3시 14분입니다. 저희가 뭐 사퇴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 언론들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썸네일과 관련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요. 비대위 D-1 이준석의 반격인데요. 이번 선곡 저희 박지영 작가가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으르렁대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모른다.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뭐 내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진행이 됩니다. 9일. 이준석 대표 만약에 이게 진행이 예정대로 되면 자동 해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지금 뭐 벌써 언론하고도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또 13일 주말에는 기자회견까지 하겠다. 전면전 선택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뭐 이준석 대표 쪽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 들은 바 또 분석하고 싶으신 부분 말씀해 주시죠. 뭐 최근에 따로 들은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네. 정부나 또 여당이나 또 이 대표 측 본인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까? 아 그래요? 누구 한 사람에게도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네. 이게 법적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은 당과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면전. 거기에서 네. 누가 이기건 사실상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라고 아, 봐야겠죠.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과 또 부총장들이 사퇴하는 게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네. 한기호 전 사무총장이나 홍철호 전 부총장이나 강대식 전 부총장 이런 네. 분들 그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우리 당의 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비대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면서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전의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당이 뭔가 새롭게 이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신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정미경 전 최고도 마찬가지고 예. 한기호 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면 정부가 출범 초기에 이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면에서 개인의 억울함이나 개인의 권리를 찾는 것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단순히 300명 중에 1인 국회의원에게도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지만 당 지도자였다면 네. 그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일반 국회의원보다 몇 곱절은 더 무거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 경로나 정치 행보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당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좀 쉬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뭐 당이나 정부에도 부담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도 과연 이게 득이 되는 일일까? 네. 가처분 신청하고 나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된 대로 또 기각이 되면 된 대로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요. 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처뿐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환님, 장혜찬님 파이팅 하시고 애비양님 모든 당이 비대위 체제야 흐흐 하십니다. 윤석 대표가 가처분 지금 예고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황, 전면전 나서는 상황 비슷한 평가를 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가처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게 진짜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5대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혼란이 오겠죠. 네. 근데 오늘 어쨌든 그 국내인 바로 세우기 여기서 이제 아침에 토론도 하고 했는데 네네. 기세는 조금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수순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예. 이게 굳이 이렇게 돌아 갈 일은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이준석 당대표 임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경찰 수사 보고 나서 처분을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일부 모인 한 4천여 명 정도 카톡방이 있고 그 중에서 추려서 오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줄임말 국바세라고 했는데 여의도에서 토론했는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던데 이 자리에 사회를 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 얘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 상근 부대변입니다. 대변인 전 상근 부대변인. 네, 전 상근 부대변인. 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가 저는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또 정당 민주주의를 이끌어왔고 민주주의를 앞서서 개척했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한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에서의 법은 당원 당규죠. 근데 그 당원 당규가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만에 하나 작은 절차를 위반해도 문제지만은 이거는 당의 대표 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주권을 위임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그 법과 원칙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법과 원칙, 당헌, 당규, 보수의 가치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걸 왜 무시하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윤석을 지지합니다.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정치라는 게 네네. 토시 하나 따지면서 해석하는 게 또 정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금 정부와 정당이 위기 상황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기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각자의 분석이나 의견이 다르겠죠. 네. 다만 분명한 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나 또는 의결을 했던 상임 전국위 위원들 네. 이분들 다 우리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분들인데 예, 예. 이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지도체제의 권위가 붕괴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반쪽짜리 최고위 끌고 당대표는 사고 상태로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거 몇 달 동안 더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네. 정권 교체를 허락해준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안지인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어나가자.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의총에서 결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원당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상임 전국이라는 절차를 거쳤고 네. 또 전국이 의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원당규로 보장된 의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민망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법원이 개입해서 전면 무효다라고 할 정도의 사안일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같은 법적 다툼 후에 처음 강조드렸던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상처가 당에 남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예. 보수의 가치 당원 당규를 깨버리는 약간 꼼수의 상황인 거 아니냐라고 조금 전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말씀. 예, 어쨌든 그 발언의 내용을 네. 보면은 또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생각인 것 같으니까 예. 솔직히 지금 본인은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입장이다라는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좀 기성세대인 당내에 있는 그 분들이 좀 먼저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계속 그 대통령이 좀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조언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그 궁지로 몰아버린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죠. 이제 어떻게 갈지.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준석 대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 글 올려주시고요. 자, 민주당 얘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어대명 넘어 확대명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대명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근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어울릴 만한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죠? 이 노래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뭐 이변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그 지역 순회 경선 2번 있었는데 모두 압도적 표차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재명 후보가 1위였는데 뭐 득표율 지금 보니까 74.15, 1, 2차 권리당원 득표율 누적입니다. 2위가 박용진 후보 20.88, 3위가 강훈식 후보 4.98이고 최고위원 경선 1차 권리당원 득표율도 보더라도 쭉 있는 명단 중에 상위 5명 중에 4분이 친이계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볼 것도 없나요, 결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제 저렇게 그 70%가 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네. 바탕에는 그 현재 여당의 분열 그리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같이 환경적 요소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좀 일치 단결하자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지역별로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좀 투표율이 좀 낮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이고 대의원이나 이제 호남, 강원이 가장 많은 호남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아직은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 더군다나 최고위원까지 친명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상위권에 들어가서 네. 그 단일 집단 지도 체제로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근데 뭐 저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는 단일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큰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단일화하는 것보다 완주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게 나을 예.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재명 차기 대표와
별로 껄끄러운 관계 안 만들고 싶겠죠. 벌써 차기 대표.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봤었고 다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의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 이제 지지층이 당원 80조를 개정하자고 예. 하는 것. 이게 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가 되는데 이걸 유죄 선고 받으면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부터 예. 개딸들도 이재명 의원은 기소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통 책임질 때 네. 고위직이든 의원이든 기소되면요. 그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다 토로하면서도 네. 일단 직책은 보통 내려놓습니다. 의원직은 안 내려놓아도 네네. 뭐 이 정무직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의 당직 같은 경우는 기소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놓고 본인의 억울함 벗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당규 개정해서 기소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도덕성이 또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워낙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대표가 되기는 될 텐데 네. 대표 되고 나서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기사회상에 찬스를 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예. 지금 최고위 구성에서 고민정 의원 제외하면 상위 5위가 현재까지 전부 다 친명계거든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이렇게. 서영교까지. 서영교 의원. 네, 근데 고민정 의원도 뭐 친문이긴 하지만 반명 느낌은 아니에요. 예, 예. 네, 이분이 뭐 누구를 세게 막 이 당내에서 비토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다음 지도부는 시작도 이재명, 끝도 이재명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총선을 앞두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6위로 쳐져 있는 윤영찬 의원이 꼭 5위 안에 들어서 민주당의 건강한 다양성을 부여하기를 좀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장혜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민주당의 지금 청원, 민주당 내 청원 게시판에 이 동의합니다라 글이 올라오는데 이걸 개정하자고 80조가 이렇습니다.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사무총장은 이렇게 해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이 항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형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한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소와 동시가 아니라 유죄를 받으면이라고 제재가 개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신데. 근데 유죄면은 당원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죄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당연히 네, 정지하는 저도 거죠. 그렇게 그럼 뭐 생각합니다만. 그거. 네. 자, 근데 네. 요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눌게요. 지금 박용진 후보가 누구라고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 민주당이 어느 개인의 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원포인트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데요. 사당화 방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름이. 언급 잠깐 듣고 마지막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팬덤이 무슨 잘못입니까? 붉은 악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운동장 난입하는 일부 그리고 좌표 찍기를 시행하고 욕설과 증오와 갈라치기를 해서 민주당을 더 말라가게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과 세력이 문제입니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당규상에 당원의 품행과 관련된 지점이 있습니다. 당원이면 거기에 맞게 조치가 취해지게 될 거고요. 당원이 아니라면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팬덤 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부 하시는 어떤 행동이 결국에 당을 사당화하는 만드는 지금 과정이다.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네.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청원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리고 그 청원제도를 통해서 지금 그 당원 80조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예. 저 80조 개정과 관련한 거는 꼭 이재명 후보를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당의 상황을 보니까 네. 이게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는 민주당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 이 당헌 당규를 좀 바꿔야 되고 이거를 최고위가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책임성이 윤리위보다는 최고위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네. 사당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이 당원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들어주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니까 청원제도라는 것도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도 변화에 있어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희조님, 박용진 후보 내부 통질하지 마시오 하는데 박용진 후보의 사당화라는 이 표현의 기자회견 좀 너무 나갔나요? 아니 이게 저 당원을 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말고 있나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유죄 받으면 당직 정지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뭐 적어놔야 됩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기소라는 어떤 수사기관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책임을 지자, 책임 정치로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당직 유지하다가 만약에 유죄 선고되면 당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요. 예. 아마 기소가 되면 뭐 직원이든 임원이든 간에 당장 해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직위 해제가 될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무죄를 받으면 다시 복귀되고 유죄 받으면 뭐 해고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건 이 일반 회사의 기준보다도 더 낮은 기준을 정치권에 적용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 앞에 뭐 당당하게 무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기소도 안 됐는데 당이 그냥 완전히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재판까지 재판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의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유죄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모든 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임을 하든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인 거네요. 기소도 안 됐는데 저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당이니까요. 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혼란이 있는 건 참 국민들께 죄송한 일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리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소신으로는 기소 유무까지는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만큼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기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칙을 흔드는 게 과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받는데 네. 도움이 될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그 여자 야구 시작할 때는 하모니일 것 같았는데 결국에 또 불협화음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치권 현안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 이어서 뉴쉐링 가이드 때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아내 되시는 김혜경 씨의 의혹 관련된 얘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아내 되시는 김건희 씨 논문 의혹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